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CPI 발표 영향을 좀 받으면서 3대 지수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가 현재 혼조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합권 등락을 계속해서 좀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해서 3.4% 상승했습니다. 11월에 발표됐던 게 3.1%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또 예상했던 수준이 3.2% 상승이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던 물가가 한번 튀어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쇼크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배경은 주거비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행이었던 것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는 그래도 3.9%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3.8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0.1% 높기는 했지만 전월에 발표됐던 코어 CPI가 4%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는 둔화 추세가 유지됐다라고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2천 건으로 1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고용과 물가가 모두 쿨다운되다가 결국에는 이게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4%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낙관론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그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코어 CPI도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도 금세 4%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AAII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시장의 낙관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고성 멘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호조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생했습니다. 오만만 쪽에서 이란의 해군이 미국의 해양선을 납포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에너지주는 주가가 밀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에는 뭐 결과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플과 테슬라의 부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집니다. 이 두 종목 오늘도 엔비디아와 좀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시작됐는데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던 코인베이스나 로빈훗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반대로 수급을 빼앗기면서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크고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낙폭은 많이 채워놨고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관론이라고 하니 괜히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네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예상을 웃돈 CPI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장은 흔들렸는데요. 기술 섹터가 오르고 대부분의 섹터들이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거나 하락했습니다. 빅테크주들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하고 애플이 하락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기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8거래일 중 6거래일 내내 상승세를 보였고 간밤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8거래일 중 7거래일을 하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역시나 간밤에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존은 간밤 1%가량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세일즈포스 등 기술주들이 올랐습니다. 넷플릭스가 광고 시청 유료 구독자 증가 소식에 3%가량 올랐고요. 주요 은행주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세계 1위 시총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뺏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개장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애플은 연초부터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면서 꿈의 시가총액이라고도 불리는 3조 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월가 투자 은행들로부터 연이은 투자 등급 강등이라는 쓴맛을 보기도 했고요. 또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죠. 또 미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생성형 AI 대장주로서 올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애플이 올해 5%가량 빠지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가량 오르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된 건데요. 작년에도 애플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도 역시나 이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면 애플이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에 1위 자리를 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는 간밤 0.3%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알파벳인데요. 구글이 아마존에 이어서 수백 명의 감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한 지 단 하루 만에 구글이 연초에 대규모 감원 행렬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빅테크의 칼바람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전날 늦은 시간에 직원 수백 명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구글의 하드웨어 그리고 중앙 엔지니어링 팀, 또 구글 어시스턴트 팀 등에서 해고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정규직 직원의 6%가량을 12,000명가량을 대량 해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위해서 과감하게 감원을 단행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0.14%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 소식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가격에 맞춰서 미국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4분기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투자 심리를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홍해 지역의 부품 공급 지연에 따라서 베를린 공장 생산이 대부분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테슬라는 새해 들어서 8거래일 중 7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고 단 하루만 상승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3%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손실 경고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티그룹은 대규모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를 기대한 낙관적인 시각으로 올해 들어서는 주가 상승률이 다른 경쟁사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 비용으로 분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 페소 하락 영향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1.7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인데요. 현물 ETF 등장에 49,000달러를 찍고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거래 첫날 한때 2년 만에 최고치인 49,000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하락해서 46,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물 ETF 승인 직후 기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도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안에 10만 달러, 즉 약 1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곧 2억
2억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급등세가 돋보였는데요. 1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죠. 올해 상반기 안에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04%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07% 소폭 하락,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